날씨가 진짜 추워졌죠? 이번 주 내내 뭐 일주일 정도 계속 춥다 그러는데 건강 조심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진도 나갈 부분은 우리 교재로 보면은 제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이제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이런 큰 제목을 달았었는데 이제 일단 큰 주제로 얘기하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의 핵심은 이제 경찰 조직에 관한 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서 각 파트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86쪽에서 경찰과 법치행정 이런 주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 뭐 우리가 법치국가라 그러잖아, 그죠? 모든 국가 활동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 그 법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법이겠어요? 가장 최고의 효력 갖는 법, 헌법이 되겠죠? 예, 그 헌법. 근데 헌법은 아주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이야. 그럼 좀 더 그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이런 중요한 것들은 국회가 법률로 또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 한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활동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가장 중심 역할하는 게 국회가 만든 법률이지만 또 법률로 다 못 정해놔. 또 세부적이고 저 전문적인 사항은 또 뭐야? 대통령한테 정해라, 장관더러 정해라. 이래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우리 행정기관인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정해놓는데 그런 걸 명령이라 그래. 행정기관이 만들어놓은 법을 명령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법들을 따라해야 되고 위반하면 안 되고 또 근거 거기에 근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쭉 법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어쨌든 우리가 법치행정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과 직접 관련돼서 이 1 법치행정이란 파트에서는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뭐 많이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고 세 가지 용어는 알고는 가자. 보험 성격으로. 그래서 이제 의 있고 그 내용이 있죠. 내용이란 데 보면은 자 동그라미 1, 2, 3번 나와. 동그라미 1번 뭐 나왔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말이 나와. 그죠? 그 말 뜻은 조금 알고 가자. 이거 시험에 직접 물어본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용어야.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뜻이 뭐야? 그 두 줄 있네.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런 걸 뭐라 그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쉽게 말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학문적으로 법규라고 합니다. 이 법규에 해당하는 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까지 효력 갖는 법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거를 뭐라 그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규라는 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법규라고 칭한단 말이야, 학문적으로. 그럼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들어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행정기관에 속하는 우리 경찰청장, 뭐 지방경찰청장, 우리 경찰기관은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률의 우위 무슨 뜻? 국회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운영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옛날 그리스 뭐 아테네 이렇게 도시국가처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뭐 중요한 사안 토론해서 국가 의사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세상이 못 되잖아 오늘날은.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국가 운영하는 간접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채택하고 있죠. 그러면 국회는 의회라고도 표현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률을 만들면 그게 곧 국민의 의사다. 그럼 국회가 만든 법률은 국민의 의사니까 다른 국가기관들은 다 그에 위반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의 우위 의미만 알고 있죠. 법률의 우위 원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원칙자 붙여 쓰기도 하는데 법률의 우위란 무슨 뜻? 기억번에 뭐야? 법률의 모순 저촉, 즉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경찰기관은 법률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하면 어떻게 돼? 위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뜻 하나만. 행정권은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경찰기관은 경찰행정기관은 법률에 모순 저촉되는 행위 할 수 없다. 응? 뜻 정도. 그렇게 하면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응?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법률의 유보라 그래. 응? 법률의 유보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경찰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뭔가 효력 미치는 어떤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응? 그 뜻이에요. 법률의 유보라는 건 그 유보라는 건 맡겨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국민에게 권리 의무에 효과 미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슨 뭐로 써 있어요? 기억번에 우리 행정작용은 즉 경찰작용은 법률의 수권, 수권이란 말은 권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응? 법률에서 권한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법률로부터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응? 그래서 경찰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는 두 번째 줄 행정권, 즉 경찰 권한을 발동할 수 없다. 만약에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주는 경찰 조치했으면 권한 발동했으면 위법.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세 가지 의미,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 정도는 그걸 알아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시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만 문제 지적을 한다면 87쪽에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과 경찰 활동과의 관계 괄호를 치고 경찰 활동에 있어서 법의 기능 이렇게 제목 다른 내용이 있죠. 여기는 이제 별표를 좀 해놔. 법과 경찰 활동과의 관계. 응? 그래서 법은 경찰 활동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 세 가지 기능을 한단 말이야. 조직 규범으로서의 역할, 응? 또 제약 규범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작용 규범으로서의 근거 규범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 속에 들여다보면 지금 읽은 법률의 법률 유보라는 개념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응? 그것도 공부해야 된다. 그죠? 자, 거기 보자. 87쪽. 여기는 시험과 관련이 있어. 응? 법 시험에 나온 이 파트가 나온 적도 있다고. 법과 경찰 활동과의 관계. 자, 조직 규범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우리 우리나라 경찰 조직, 경찰청, 지방경찰청, 그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이거 다 뭐야? 법으로 이 조직 만들게 돼 있어요. 응?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뭐 했어? 경찰청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고, 응? 지방경찰청에서는 무슨 업무하고, 이거 다 법으로 역할을 정해놓는단 말이야. 응?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읽어봅시다. 조직규범. 즉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그 조직의 존립 근거, 권한, 범위 등을 정한 조직법. 조직법이라는 표현은 이제 조직에 관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럼 우리 경찰 조직 만들고 권한 범위 정해놓은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법 언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졌죠? 지난 시간에 1991년 경찰법이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이지. 이 경찰 조직에 관한 법에서 경찰의 직무 범위, 응? 또 경찰청, 지방청 이렇게 조직 구조 만들어놨죠. 예. 따라서 여기서는 조직 규범이란 역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중시하세요. 응? 1번을 중시하면서 우리 특히 두 번째 줄 끝에 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인, 경찰의 조직 규범인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돼?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응?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고 이거 법이 경찰 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응? 조직 규범과 연결되는 말. 네. 그 다음에 제약 규범은 두 번째 줄에 어떤 경찰 활동도
경찰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응? 간단히 말하면 뭐 법에 위반되는 경찰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옆에서 아까 옆에 지송부터는 뭐와 연관되는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이야. 법은 경찰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위반하지 말고 하도록. 응? 제약 규범의 역할을 하는 거 법률 우위 원칙하고 연관되는 개념이라는 거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근거 규범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근거 규범 또는 작용 규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돼 있어? 첫째 줄 경찰기관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법률의 근거 규범이 있어야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경찰기관 독자적 판단에서 독창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응? 이거 아까 공부한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주는 어떤 경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 경찰 활동을 해도 된다는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근거 규범의 역할은 둘째 줄 끝에 법률 유보의 원칙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응? 법률 유보 아까 나왔었잖아. 그죠? 법률의 유보. 그래서 각각 요거 시험에 관련이 있습니다. 응? 자, 법은 조직 규범으로서의 역할, 제약 규범으로서의 역할, 근거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응? 그리고 각각 거기다 이제 근거 규범은 법률 유보와 관련된 뜻, 그 다음에 법률 유보와 연관된다. 제약 규범은 법률 우위와 연관된다. 그거 같이 꼭 겸해서 알아둘 것. 응? 시험에 관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 법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도 효력 갖는 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경찰 이런 법이라는 게 있죠. 경찰 조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일반 국민이 있고 국민하고 사이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효력 갖는 법이 있는가 하면 행정 조직 안에서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 하급기관, 또 상관, 부하 요 사이에서만 따르라고 의무가 부여되는 법이 있어요. 응? 그러면 행정 조직에서만 따르라고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행정 규칙이라고도 불러요. 응?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미리 얘기했는데 거기 88쪽에 법과 직무명령의 차이라고 간단히 제목이 있죠. 여기서 거기 읽어보면 법은 어떻게 돼요? 구속력의 범위라는 두 번째 라인을 봐봐. 법은 누구도 지켜야 됩니까? 응? 국가도 지켜야 되고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경찰청장도 지켜야 되고 응? 국민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따라야 될 구속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구속력의 범위에 대해서. 응? 양면적 구속력. 그죠?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죠? 국민하고의 관계에서도 위법하게 직무를 법에 위반되게 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속력이 뭐가 양면적 구속력이죠. 근데 직무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 조직 안에서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내리는 뭐예요? 직무상의 명령입니다. 응? 그거는 국민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관이 어떻게 돼? 경찰 공무원이 오늘은 뭐에 관해 어디를 순찰 돌아라. 뭐에 관해 보고서를 내라. 어디를 출장 갔다 와라. 이건 국민의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잖아. 응? 이건 조직 내부에서 부하 공무원에게만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직무명령은 일면적 구속력이라 그래. 한쪽만 구속해. 응? 따라서 그래서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응? 여러분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이 될까? 그러니까 직무명령은 부하 공무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그런 조직 내부에서 복종 의무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야. 응? 그런데 왼쪽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법은 경찰 공무원이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위법한 직무 수행했다고 징계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하고 사이에서 또 어떻게 돼? 위법이 됩니다. 그럼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소송이 가능해요. 행정소송하고 시정해달라고 싸우고 또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도 생기고 그래. 응?
이제 직무명령 위반한 건 그래서 거기다 좀 써놔. 그 구속력의 범위 해놓고 그 옆에다 밑에다 써놓으면 직무명령 위반. 그러니까 써놓으면 공무원인들이 이제 직무명령을 위반했다. 위반하면 이거 어떻게 돼? 징계 사유는 된다. 복종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는 되는데 뭐는 안 돼? 그것만으로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국민과의 사이에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 갖고는 위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거는 어떻게 돼? 법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징계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위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명령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중간중간은 조금 가볍게 가도 되겠다. 여러분들 그 경찰법의 의의와 특성에서 경찰법이라고 써놨는데 그건 뭐 설명 읽어봐. 그래서 우리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경찰 조직에 관한 법, 경찰 작용에 관한 법, 뭐 경찰 구제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는 경찰 조직 경찰법, 경찰 공무원법 이런 것들이 있고 작용법의 기본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이런 거 갖고 직접 나오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경찰법의 특성도 뭐 좀 넘어가도 되겠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89쪽에서 경찰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경찰법의 법원. 여기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 베이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찰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될 거냐? 경찰 공무원이 돼서 어떻게 돼? 국민에게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 또 국민에게 권리 의무에 영향 주는 어떤 조치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이런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야. 그거를 법원 근원 원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찰 활동을 할 때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경찰 활동을 할 때 따라야 되고 근거로 삼아야 되는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에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도 그냥 기본 상식으로만 생각하고 뭐가 있어요? 크게 문장으로 돼 있는 법들이 있죠. 우리가 이거 성문법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죠 이거? 성문의 법. 또 뭐가 있어요? 불문의 법. 문장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뭐야?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 그죠? 그러면 기본 종류 성문의 법, 법조문 형식으로 몇 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문의 법은 가장 효력이 높은 법이 헌법 위반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국회가 만든 경찰에 관한 법률, 그죠?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이거 위반하면 안 되죠. 또 법률로 다 못 정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 행정기관이 만들어 온단 말이야. 대통령, 총리, 장관. 그래서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만들어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 강론 가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명령이라고 불러요. 명령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뭐 대통령령, 그다음에 뭐 총리령, 부령, 뭐 이게 대표적이야. 부령은 이제 장관이 만든 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과 관련돼서 경찰 활동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라는 이거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어요, 그죠? 근데 더 세부적인 거 도로교통법은 예를 들어서 뭐만 정해서 뭐 운전면허 이제 운전면허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운전면허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고 대통령이 또 만들어놨어요. 시행령자가 이름이 이렇게 붙으면 이거 뭐야? 대통령이 만든 법을 나타내 명칭이 보통. 그럼 여기서 뭐 운전면허 종류 같은 거를 일종 면허, 이종 면허, 일종 면허는 뭐 또 있고 이종 면허는 그 안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정해놔요. 그 다음에 또 더 세부적인 거 뭐야? 우리 경찰은 행정자치부 소속이야. 행정자치부가 경찰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법 정한다. 뭐 이래 세부사항 정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또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가면 또
면허 종류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뭐고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또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업무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법률 이것만 위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다 이게 다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응? 어디든 위반하면 위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응?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놓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문법원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 우리 국가경찰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법. 근데 제주자치경찰 같은 자치경찰에게는 의미가 있는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조례, 규칙 이런 거로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응? 근데 그거는 국가경찰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써놓긴 써놨지만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는 뭐야? 조약하고 국제법규. 응? 그래서 외국과 맺은 조약, 국제법규도 이것도 성문의 법의 일종입니다. 응?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거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 여기 거 헌법이 가장 효력이 센 법, 법률이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그 다음에 효력. 조약 같은 거는 효력이 어떻게 될까? 조약은 외국과 맺은 조약인데 국회의 동의까지 얻으면 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맺은 조약은 그보다 한 단계의 효력이 낮은 명령 정도의 효력을 준다. 응? 뭐 크게 신경 쓰지는 말아요. 응? 그래서 91쪽에 또 명령도 좀 뭐 법규 명령, 행정 규칙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응? 그런데 용어 한때 이거 한 줄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가자. 여러분들이 명령이라는 데 봐봐. 91페이지. 응? 명령이라는 데 보면 명령이란 말하자면 국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는데 두 종류로 크게 나눠. 뭐와 뭐로 나눠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나눈단 말이야. 응? 요거는 알고 하자. 법규 명령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죠? 기억에 뭐야? 쭉 읽어놓으면 여러분 아까도 잠깐 나와서 법규라는 말의 뜻이 뭘 뜻할까? 법 중에서 국민에게까지 효력 인정되는 법. 그거를 법규성이 있다 그래요. 법규 명령이란 핵심이 두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기억번의 두째 줄.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 이때 법규의 성질이란 행정 조직을 기준으로 본 행정조직 밖에 국민에 대해서까지 효력 갖는 법을 법규 명령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때? 헌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 다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게 있고 행정조직 안에서만 효력 갖는 게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서 행정조직 안에서도 효력이 있고 국민에게까지도 다 효력이 있는 거, 양쪽 다 효력 갖는 거, 응? 이걸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란 명령자 붙는 게 이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앞에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서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 응? 대개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응?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보면 어떻게 돼? 아래쪽에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 그죠?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응?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 역시 뭐야?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요거는 어디에만 효력이 있는 거야? 행정조직 안에서만. 응? 이건 국민한테 직접 효력이 있는 법은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이거는 경찰 업무에 관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칙이 만들어졌어. 서울대학교 학칙. 이것도 법의 일종이야. 서울대학교 학칙은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이야? 아니잖아.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교와 다니는 학생 그 구성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야. 법규성이 없다. 응? 법규 명령이라고 안 그래. 행정규칙으로 분류되지. 그죠? 응? 이런 건 어떻게 또 우리 저기도 관련된다. 그 앞에서도 잘하는데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이것도 법이야. 대통령이 만든 법이긴 해.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이야. 조직 내부에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경찰 공무원들한테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 그죠?
이 법은 그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효력 갖는 법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묶어서 학문적으로 행정 규칙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행정 규칙 또는 행정 명령이란 기획본에서 뭐야? 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 응? 대외적 구속력.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응? 조직 내부법에 불과한 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응? 네, 그런 정도로 봅시다.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행정에 관 경찰행정, 경찰 작용할 때 따라야 될 법에는 성문의 법이 있고 이 성문의 법이 우선이고 원칙이에요. 왜냐면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자라는 점에서 우리 경찰 그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성문의 법을 원칙으로 삼아. 그런데 현실은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개정을 해도 현실을 못 따라가. 그래서 그 성문의 법이 없거나 뭐가 불충분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그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인 법으로 불문의 법이라는 걸 인정해. 응? 그래서 불문의 법으로 인정되는 거 뭐뭐 있어요? 응?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관습법. 응?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이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면 일종의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또 96조에 가면 또 뭐 있어요? 응? 판례법이라는 게 있어. 응? 판례법. 판례법이라고 일컫는 건 법원의 판결이죠. 응?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 나오면 대부분 그 사건 앞서 판결에서 내려진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법원,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려놓으면 판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어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 같은 걸 밝혀놓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유사한 사건 생기면 어떻게 돼? 뭐 행정기관도 그렇고 뭐야? 응? 또 하급 법원들도 다 그 판결 논리에 따라 거의 재판하죠. 적용하고. 그러니까 법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야. 응? 판례법. 우리 이거 판례법 얘기 나오니까 이거 생각납니다.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그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이제 거의 그냥 유지되고 있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만 지금 생명 연장이 되고 있어. 근데 환자가 가족이 뭐 요구해? 떼달라. 인공호흡기 떼달라. 의사 떼줄 수 있어 없어?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떼줘도 돼야 떼주면 안 돼. 응? 그거 예전에 90년대 후반에는 그 떼주면 살인 방조죄로 처벌했어요. 응? 인공호흡기 떼주면 병원에 떼주면 그 처벌했다고 살인 방조죄라고. 그런데 바뀌었잖아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응? 언제 바뀌었어? 그 이른바 그러면 저기서 배울 걸 형법 선택하거나 그러면 배울 거야. 어? 네. 그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거에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 어? 그래서 뭐야? 이제 그 사건을 보면은 그 세브란스 병원의 어떤 할머니가 이제 무슨 치료 받으러 갔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거야. 어? 인공호흡기로만 생명 연장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병원에 떼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 그 할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뭐 그 구차하게 생명 연장하고 싶지 않다. 기계에 의존해서 그냥 그 뭐랄까 존엄하게 그 인간으로서 품위 지키고 죽고 싶다. 응?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러니까 그 떼달라. 응? 근데 병원은 못 떼주는 거야. 떼주면 뭐가 돼?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살인 방조죄로 처벌되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못 떼준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뭐야? 소송을 냈어. 그 병원을 상대로 떼달라는 거 거부한다. 떼주라고 판결해달라고 이제 그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거야. 1심 재판. 그래서 뭐야? 소생 가능성도 없고 뭐 평상 그 환자의 의사가 그랬다 하는 게 인정이 되면 떼줘도 되는 거다 해가지고 떼주라 그랬다. 그래서 그래도 1심 판결만 갖고는 어떻게 돼?
병원이 못 떼죠. 그래도 안 떼죠. 그래서 병원이 그 판결에 승복 못한다 해서 다시 2심 고등법원 올라간 거예요. 고등법원도 떼주라고 판결했어. 대법원이 또 항소, 상고했죠. 그래서 최종 대법원 가서 이제 현대사회 바뀌면서 자꾸 그런 사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대법원이 이제 심도 깊게 전원합의체 다시 심리를 해서 이제 사회 변화에 맞춰서 떼주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응? 다만 너무 쉽게 떼주도록 하면 뭐야? 인간 존엄성 뭐 파괴, 생명 경시, 또 이 돈 없는 집안은 부모 이렇게 해서도 치료비 때문에 그냥 쉽게 떼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쉽게 떼주면 문제 있다. 그거 함부로 못하게 통제는 해야 된다 하면서 대법원이 기준을 딱 제시했다고. 일정 판결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놨어. 아까 말한 대로 뭐 평상시 그 환자가 유언장에 명시했다든지 뭐 지인들 녹음을 해놨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자주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자기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든지 이런 게 인정되고 환자가 이제 거의 기계장치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고 소생 가능성 없고 뭐 등등 이렇게 이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떼줘도 된다. 그래서 그 되게 화제거리가 됐던 판결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존엄사라는 걸 인정한 판결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결 내려놓으면 이제 다음번에 또 유사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 그 대법원의 판결 논리에 따라 거기에 해당이 되면 떼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세브란스 기말모의 사건은 이제 떼줘도 되는 거로 판시해서 뗐죠. 응? 네, 그게 확립된.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그 나라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내려놓으면 장래 유사한 사건 생겼을 때 거의 그 기준대로 하급 법원에서 판결도 하고 경찰기관도 법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 최고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법처럼 역할을 합니다. 응?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고 이제 판례법이라 그래요. 응? 그 정도로 하고 더 세밀하게 하는 거는 뭐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 경향이니까 다만 써놓긴 다 써놨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리라는 거 가만히 그 의미 읽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사회의 정의감, 일반 사회의 정의 합치되는 어떤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는 법원칙. 그러니까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어떤 생각하는 가치, 느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조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응? 근데 최근에는 이 조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도 부른다? 일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조리는 일반 원칙과 동일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응? 자, 그래서 일단 뭐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응? 경찰이 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되는,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은 크게 성문의 법이 있고 불문의 법도 있다. 성문의 법이 우선이고 원칙이 돼. 성문의 법이 없거나 하더라도 없을 때는 불문의 법 지켜야 된다. 여기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이게 보충적인 법이다.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약 이런 것들이 있고 불문의 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 내지 일반 원칙 이렇게 있다. 그죠? 관련해서 97쪽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 경찰 분야에 자주 나오는 거로 비례원칙 나와요. 비례원칙. 그죠? 응? 비례원칙. 자, 요거는 좀 중요하게 여겨두세요. 응? 비례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게 있어. 응? 자, 비례원칙, 과잉금칙은 의미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줄 의미 써 있죠? 첫째 끝에 가면 뭐라 해? 그러니까 목적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정당한 목적을 이어야 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용하려고 하는 수단, 조치나 수단은 뭐예요? 합리적이라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응? 의미가 그겁니다.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이어야 된다.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됐어. 응? 경찰 공무원 됐는데 아침에 지각 한번 했어. 근데 바로 파면 어떤 생각 들어? 상식적으로 봐서 너무 좀 심하잖아. 그죠? 뭐 경고 한 번 정도로 경고는 좀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후에도 경고했는데도 자꾸 위반을 여러 차례 한다든지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징계로서 뭐 파면도 그래도 세, 그죠? 그럼 뭐 감봉 3개월 뭐 이 정도 했다가 그래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더 센 조치로 파면,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게 우리 상식 아니야? 근데 지각 한 번 했다고 바로 파면,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원칙이. 응? 자, 그래서 원래 동그라미 1번 의의에서 뭐야, 원래 그 이제 뭐라고도 표현됐대요. 응?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참새를 쫓기 위해 대포 사용하면 안 된다, 그죠? 참새라는 어떤 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포라는 너무 지나친 수단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작은 이익, 작은 목적을 위해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네,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자, 법적 근거는 헌법 37조 2항, 밑줄 쳐서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나? 다음 페이지 98쪽에 아래 7번 각주가 있죠? 한번 읽어봐.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 뭐라고 규정해놨어요? 국가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에 제한하는 수단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라는 수단으로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때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응?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돼?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비례원칙, 경찰 적용할 때 지켜야 되는 중요한 법원칙이 이제 비례원칙인데, 비례원칙 어디서부터 도출되는 거야? 헌법 37조 2항. 응? 그 다음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특히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예요? 1조 2항. 응? 경직법 1조 2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찰관은 법에 의해서 주어진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도 어떻게 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행사해야 된다.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런 단어 뜨면 다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응?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응?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나냐? 우리 저 지난 연말에 광화문 광장에서 뭐였어? 물대포 사용한 거 있잖아. 그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리가 뭐야? 과잉 사용이란, 과잉 대응. 이 법적으로 비례원칙 위반된 과잉 조치다. 응? 그래서 위법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응? 물론 그것이 진짜로 위법, 과잉 대응 위법이었는지 아닌지 이거는 이제 다 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쪽의 주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내용 읽어봐. 내용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게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넓은 의미로 비례원칙인데, 요거는 세 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응? 세 가지가 뭐냐면 뭐래? 적, 필, 상. 응? 간단히 외울 수 있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응? 적필상.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원칙, 필요성이라는 원칙, 상당성이라는 원칙,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경찰이 한 조치가 비례 원칙에 맞게끔 적법하게 됐느냐 판단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검토 거쳐서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적법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걸리면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응? 그래서 자, 적합성 원칙은 뜻 뭐예요? 적합성 원칙은 어떤 목적이,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 목적 달성하는데 말 그대로 뭐야?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써야 한다는 거야. 응?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써야 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목적 달성에 적합치 않은 목적 달성과 무관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렇죠? 예, 간단한 의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성 원칙이에요. 필요성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대?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최소 침해성이라고도 부르죠.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거 한번 아래 위로. 자, 적합성 원칙에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쓸 것. 그런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수단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B라는 수단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C라는 수단도 목적 달성 가능하다. 다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 세 가지 수단이 모두, 그러면 1단계 적합성 원칙 단계에서는 이 중에 아무거나 택해서 써도 적합성 원칙에는 맞는 거야. 응? 그렇지만 아무거나 다 올랐으면 안 된다는 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검토되는 거예요. 자, 다 목적 달성 가능한 거지만 그 중에서 가능한 어떤 거?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주는 거. 응? 그게 바로 상대방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셋 중에 비교해서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필요성 원칙이라는 게. 응? 그러면 다 이거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최소한도로 피해를 주는 수단이 뭐냐? 응? 보니까 뭐 B더라. 응? 비교해서. 그래서 요 두 번째 단계에서 B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응? 최소한도의 피해를 주는 거 하나 골라줬지? 그 다음에 이거 골라놓고도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또 한 번 검토를 거쳐야 돼. 이거를 실제 사용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비교를 해봐야 된대.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성 원칙 세 번째 단계거든. 이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그죠? 응? 목적 달성. 근데 이 목적 달성은 한마디로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경찰이 하면은 사회 질서 유지, 응? 네, 공익, 목적 달성. 그런데 이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상대방의 피해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응? 상대방 국민의 불이익. 이거 따져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상대방의 불이익도 생기지만 그보다는 이 행정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의 중요성이, 필요성이 더 크다. 상대방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만 어떻게 돼?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으로 된다는 거야. 응?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수단을 쓰면 상대방의 불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데 이걸 써가지고 달성될 수 있는 공익 목적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수단을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위법. 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 수단이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상대방한테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수단을 택하고 그거를 실제 사용했을 때 달성되는 공익 목적이라는 이익,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라는 거, 이거를 이익을 따져보고 공익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더 클 때만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이다. 이런 논리책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맞아야 어떤 조치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비례 원칙에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응? 예를 들어 어떤 위험한 건물이 있어요. 위험한 건물. 거기 내가 이런 예를 들어놨나? 거기에 그 필요성 원칙, 그죠? 붕괴 위험이 있는 뭐 저거 예 들어놨죠? 위험한 건물이 있는데 이거 위험 목적은 뭐냐면 위험 방지야. 응? 위험 방지가 목적이야.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은 뭐야? 건물 주인에게 철거 명령 철거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 또는 뭐야? 좀 보수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 그지? 둘 다 뭐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치자. 그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맞는 거야? 둘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택해도 적합성이라는 원칙, 1단계 원칙에는 맞지만 2단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한테 피해가 적게
돌아가는 조치는 뭐야? 철거 명령이라 보수 명령이죠. 따라서 이걸 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택해서 했다면 여기도 어긋난 거고 결국 상대방한테 이 목적보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더 불이익이 크다 해서 이거 여기도 어긋나는 거야. 응? 예, 이런 것처럼 예. 자, 필요성 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예를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예. 자, 하여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비례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응? 그럼 법원칙이다. 근거는 헌법 37조 2항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이다. 응?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야? 예,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지? 상당성 원칙을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이라고 부른다. 응?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은 단계적인 검토 구조를 이루고 이 세 가지 모두 충족돼야 적법으로 본다. 응? 그죠? 이런 내용들 공부해 둬야 됩니다. 응? 그다음에 따라서 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 행정 조치라면 위법한 조치가 되고, 응? 당연히 행정소송 대상 및 소송 및 손해배상 이런 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응?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 넘어가. 우리 판례를 통해서 공부해 보자. 99페이지 보면 99페이지 보면 자, 뭐 꼭 외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3번 판례 보면 어떨까요? 응? 징계재량권 행사라 그랬지? 응? 그냥 이거 인크주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뭘 잘못했어. 그럼 징계를 할 때도 어떻게 돼? 아, 잘못한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정도의 징계를 해야지. 너무 무거운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응? 아까 말했듯이 지각 한 번 했다고 바로 파면, 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또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 과거에도 위반한 전력이 있냐 이런 거 다 참작해서 그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의 징계를 해야 맞다, 이런 논리예요. 응?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 거기에 좀 이게 이제 재밌는 사례들이 있죠. 99페이지에 그 1번 판례를 보면 어떤 사건 들었어요? 응? 다른 차들의 그러니까 5번 비례 원칙 위반으로 본 사례 이랬지? 응? 그런데 비례 원칙 위반으로 본 사례가 아니고 방과후 일본은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인데 거기 좀 잘못 들어갔어. 자, 거기에 이런 사건, 이런 사례 나오죠. 자, 이게 여기가 주택가 골목길이야. 응? 근데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뭐야? 자기 주차해놨어, 골목에. 그리고 뭐야?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이 여기가다, 그죠? 여기다 길가에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저 술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차 빼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술 먹다가 나와서 차 옆으로 6m 옮겨놨대요. 응? 근데 이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 응? 읽어봐.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응? 99페이지 중간쯤,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 목적으로 자기 집 앞에 6m를 운행했대. 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거야. 응? 그래서 경찰이 무슨 조치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 기준이야. 면허 취소를 했죠. 상대방 뭐야? 면허 취소는 너무 과하다. 과한 조치라고, 비례 원칙에 위반된 위법인 조치라고 싸운 거야. 소송을 내고.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과하다고 주장했을까? 자기가 음주운전한 사실은 맞지만 뭐야? 어디를 운전해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지? 집 앞에 주차했던 차를 이동시키느라고 6m 운행한 것밖에 없고, 응? 6m 옮겨놓은 것밖에 없고, 사고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뭐야? 자기 차를 이용해서 책을 배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생계 유지. 응? 그런데 면허 취소되면 뭐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 다시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계도 곤란하게 하는 아주 너무 과한 조치다, 여러 사정 고려할 때. 그러면서 운전면허 취소시킨, 지방청장이 운전면허 취소한 조치는 비례원칙에 위반된 위법, 이러고 소송을 싸운 거야. 응? 근데 법원은 뭐라고 했어?
아까 말한 대로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 논리에 대입해 보면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 조항 보면 음주운전한 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응? 그다음에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재량이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상황 보고. 제재를 하기로 했을 때도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지금 경찰은 가장 강력한 면허 취소를 택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응? 뭐 예를 들자면 뭐 자기한테 한 달 영업 면허 정지 이 정도 했으면 자기는 받아들일 텐데 면허 취소 너무 센 거 아니냐? 응? 이제 싸운 거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일단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중대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런 거 많이 나니까 자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까지 문제가 일으키는 범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워낙 큰데다가, 응? 이 사람은 과거에 면허 정지를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받은 전력이 하나 있고, 응? 있는 점 이런 게 고려된 거야. 그래서 이게 요런 사안에 요렇게밖에 안 했는데 면허 취소한 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뭐가 더 커? 음주운전을 방지해서 그 교통사고 막아야 된다는 공익 목적의 필요성이 워낙 더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 적법이라고 판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비례원칙 관련해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비례원칙 관련해서 많이 문제되는 사건은 총기 발사와 관련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면 어떻게 돼? 자, 야간에 술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저 충청도에서 있었던 건데 그냥 설명 들어봐. 야간에 병원에서 어떤 놈이 술 먹고 우통 먹고 막 칼 들고 자기 막 할복 자살한다고 그러고 막 유리창 깨고 난리래. 그래가지고 칼 들고 막 이렇게 난동 부린다 그러니까 경찰 2명이 출동했어. 파출소에서. 그래갖고 정복 경찰 1명, 그다음에 의경 1명 이렇게 갔어 같이. 그러면서 이제 소총 가지고 왔어. 가지고 간 게 뭐냐면 이제 소지하 늘 휴대하는 거 경찰봉, 가스총, 그다음에 소총, 칼빈소총 하나 이러고 갔다고. 가서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돼? 병원에 현관 유리창 깨져 있고 막 병원 복도에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지. 이제 근데 이 난동 부리는 자는 이제 그 병원의 이제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그 이제 원무과 사무실에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설득해서 나오라 칼 버리고 투항해라 하는데 오히려 뭐야 이거 제정신 아니야? 칼 들고 덤비는 거야 경찰에게. 쏠 테면 쏘라. 그러면서 경찰한테 칼 들고 덤비니까 오히려 경찰이 당황 뒤로 밀려. 경찰 병원 복도 끝까지 밀려갔어. 뒤에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총을 대고 그만 다가오지 마라. 하는데도 이놈이 진짜 칼 들고 이렇게 찌를 듯이 이제 덤비니까 그냥 쏴버린 거야. 근데 왼쪽 가슴에 실탄 맞고 바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유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이 뭐라 그런 거야? 비례원칙에 위반된 과잉된 권한행사다. 위법한 총기 사용으로 해 사망했으니까 손해입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판결은 어땠어요? 인정됐어요. 배상. 이때 총기 사용행위 과잉이라고 인정된 거예요. 거기에 적용된 논리를 보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난동 부린다고 신고 들어왔죠? 그러면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난동을 제압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질서를 회복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난동 제압에서 이게 목적. 그죠?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 지금 경찰 의경 하면서 뭐가 갖고 왔어요? 경찰봉, 그죠? 가스총, 그다음 뭐야? 그다음에 소총.
이 세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수단 모두 뭐 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맞아.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아무거나 골랐어도 돼. 응? 단. 그 다음에 적합성은 아무거나 골랐어도 되죠? 거기다 두 명이 갔잖아. 근데 그 두 번째 단계인 필요성, 즉 최소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썼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수단이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쳐도 가능한 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거겠어요? 경찰봉이나 가스총일 거야. 소총은 아닐 거야. 그죠? 최소 침해하는 수단은.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그 상황을 판단하면 경찰 2명이 갖고 소지하고 있던 경찰봉과 가스총만으로도 충분히 난동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야. 양쪽 주장 다 들어보니까, 경찰하고 이제 피해자 측 주장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돼? 소총이라는 수단을 택했다면 필요성 원칙 위반인 거야. 두 번째 단계. 응? 거기에 걸리면 결국 필요 원칙 위반이 되는 거야. 응? 그렇게 이제 법원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경찰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거야. 그 상황이 지금 얘가 지금 칼 들고 응? 경찰을 지금 찌르려고 덤비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득이 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법원도 한 발 물러서 만약에 이 부득이하게 경찰 주장대로 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인정한다 쳐도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또 잘못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경찰이 총기 사용할 때 첫째 지켜야 되는 원칙은 뭐야? 응? 첫 발은 공포탄을 장전해야 돼. 위험용으로. 응? 두 번째 발 이후부터가 실탄이야. 근데 이 경우는 첫 발부터 실탄을 장전하고 간 거야. 첫 발부터 실탄을 쐈어. 이건 일단 문제야. 두 번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면 어디를 쏴야 돼? 대퇴 부위야. 하체를 쏴야 되거든. 근데 바로 왼쪽 가슴을 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됐다면 총기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의무도 위반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경찰의 부득이한 총기 사용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그래도 위법하게 총기 사용했다.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된 사건. 응?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사건들 재밌게 한번 읽어보고. 자, 하나 또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경찰 공무원이 신호 위반한 운전자 적발했어. 그런데 봐달라고 하니까 커피값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10,000원 받았어. 10,000원. 응? 말하면 10,000원 뇌물 받은 거야. 신호 위반 봐주고. 그런데 뭐 했어? 잘렸어. 뇌물 10,000원 받았다고 해임하고 파면은 잘리는 거거든. 해임됐어. 이거 과해 안 과해? 뇌물 10,000원 받았다고 잘랐다.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응? 일반적인 경우로는 10,000원 받았다고 자르는 것까지는 안 해요. 응? 그래서 이제 판결도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대법원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과하지 않대. 이건 이제 그 상황이 죄질이 나빠서 그렇대. 자, 그러니까 이제 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 부산의 경찰관이 그 순찰 오토바이에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있는데 그 차가 쌩 하고 신호 위반하고 가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쫓아간 거야. 그래서 잡았어. 젊은 여자 운전하고 있었어. 응? 근데 찾아가서 이제 운전 면허증 제시 요구하고 했는데 뭐야?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약속 시간 늦어서 뭐 봐달라고 그런 거야. 이 경찰이 거기서부터 잘못한 거야. 그냥 말하자면 뭐 식사 시간도 다 돼가는데 뭐 커피값이나 그 점심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투의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여성 운전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줬다는 거야. 응? 10,000원짜리 이제 이렇게 펴진 채로 이렇게 10,000원을 건네준 거야. 근데 이 경찰이 돈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응? 어떻게? 여기 2번 접어야 돼. 10,000원짜리 면허증 크기로. 응? 2번 접어서 면허증하고 밑에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돈 주는 방법도 알려준 거예요. 응? 근데 그 옆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동승자가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 경찰관 이름, 타고 온 오토바이 번호 이런 걸 입력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경찰이 신고하려고 그러냐? 응?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뭐 가벼운 징계를 설령 받아 가벼운 징계를 그칠 것이지만 당신들도 뭐야? 신호 위반했지, 뭐 뇌물 주려고 했지, 하여튼 당신들도 처벌된다. 하려면 하시오. 뭐 이러고 하여튼 받고 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
운전자를 이쪽에서 뭐야 전화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응? 그래갖고 지방청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근데 이 경찰관은 뭐 아니라고 또 하다가 다 이제 나중에는 다 불었어. 그래갖고 징계가 내려진 게 해임이야. 해임이면 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가 6가지 있거든. 제일 약한 게 견책이라고, 이제 막 꾸짖고 심할 수 없어 이런 거야. 응? 그다음에 견책, 그다음이 감봉, 월급 깎는 거야. 정직, 세 번째. 정직은 너 최대는 한 3개월까지인데 너 일단 쉬고 있어 이거야. 그 월급도 깎아요. 응? 그다음이 한 계급 떨어뜨리는 거 있어. 강등이라고. 응? 한 계급 떨어뜨리고 3개월 동안 월급 깎는 거 있어. 그다음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 4가지 종류는 경찰 공무원 신분 유지돼요. 이제 그 기간 마치면 다 그 강등됐고 뭐 정직됐더라도 기간 끝나면 다 다시 복직이야. 그런데 이제 해임이하고 파면이 있어. 해임과 파면은 잘리는 거야.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해임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다 나오는 건데, 파면되면 퇴직금도 원칙이 반 정도밖에 안 나와.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어. 근데 하여튼 해임을 당해서 잘린 거야. 이 경찰공무원 좀 너무 과하다, 저기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장이 뭐겠어? 액수도 얼마 안 되고 뉘우치고 있고 뭐 등등 이유로 해서 해임까지 한 건 너무 심하다고 소송을 간 거야. 근데 소송을 갔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은 소송 바로 못 가요. 공무원은 징계받았고 불이익받아도 바로 소송 제기 못해. 뭐부터 해야 돼? 이제 행정조직 안에서 구제 절차가 따로 하나 있어. 그거는 뭐냐면 소청이라 그래. 소청심사라는 걸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다가 구제 신청을 먼저 거치게 돼 있어. 근데 거기서도 구제가 안 됐으니까 소송을 간 거란 말이야. 응? 소송을 갔는데 1심 재판에서는 과하지 않다, 졌어 이 경찰공무원. 그런데 지방경찰청 측에서 반발. 그래갖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 2심에서는 과하다 해주 해임 처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어. 응? 1심에서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졌으니까 경찰 공무원이 이제 불복해서 항소했다. 그죠? 2심 결과는 과하지 않다는 거였어. 아니야. 과하니까 비례원칙 위반으로 해임한 건 잘못이다. 위법. 그래가지고 이번엔 경찰 측에서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대법원은 최종 결론이 뭐야? 액수는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죄질이 나쁘다는 거였어. 3가지 이유. 첫째 뭐야? 먼저 돈을 요구했어. 응? 먼저 돈을 요구해서 요구한 점. 두 번째는 뭐야? 응? 그 돈을 어떻게 주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준 점. 응? 세 번째, 신고하면 당신도 처벌된다. 이게 협박성 발언까지 했고. 이런 점에 비춰서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죄질이 너무 나쁘대. 경찰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해임을 했어도 위법이 없다.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돼서. 이거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같은 유명했던 사건이야. 응? 경찰 대망신. 뻗친 사건이었죠. 자, 이런 것들의 이런 논리에 다 비례 원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응?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일단 원칙 중에 비례 원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그것까지 하고 첫 시간 쉬었다가 2번째 시간 이어가죠. 자.